여러분 혹시 고양이도 사람처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요, 11세 이상의 노령묘의 30%, 15세 이상의 고양이의 절반 이상은요,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노령묘가 치매 초기가 진행 중인데요, 보호자분들은요, 원래 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병입니다. 즉, 관리만 잘해주면요,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게 가능한 질병인 것입니다.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양이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보시고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치매가 의심된다면 바로 관리에 들어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치매 체크리스트는요, 보호자가 지난 6개월간의 고양이 행동을 관찰해서 17가지 질문에 대해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점수 매기는 방법은요, 6개월간 전혀 관찰된 적이 없으면 0점이고요, 월 1회 미만이 관찰되었으면 1점, 매월마다 1에서 3회 정도가 관찰되었으면 2점, 매주마다 관찰되었다면 3점, 거의 매일 관찰된다면요 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신 후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울음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크게 울거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우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낮보다 밤에 더 자주, 더 크게 울어서 보호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상호작용에 관련된 건데요.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동고동물에 관심이 줄었다. 네 번째로, 이전에 비해 더 짜증을 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물거나 핥히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심해졌다. 다섯 번째로요, 평소 안 그러던 아이가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따라다니면서 안 보이면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다음은 수면 각성 주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섯 번째로, 낮에 자는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곱 번째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돌아다닌다거나 자다 깨서 우는 행동을 보인다. 다음은 배변 실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이나 대변을 실수하는 경우가 생겼다. 다음은 방향감각 상실에 대한 질문으로요, 익숙한 집안에서 길을 잃거나 구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운 적이 있다. 열 번째로,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 벽이나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1번째로, 익숙한 보호자나 다른 동거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활동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적 없이 집안을 계속 배회하거나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도는 등의 서성거리는 행동을 한다. 13번째로,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 놀이, 탐험에 대한 반응이나 흥미가 줄어들었다. 14번째로, 스스로 더 이상 그루밍을 하지 않아서 털이 지저분해지거나 엉킨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지저분해졌다. 다음은 불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소한 소리나 자극에도 이전보다 쉽게 놀라거나 더 많이 두려워한다. 다음은 학습, 기억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간단한 명령이나 규칙을 잃어버린 것 같다. 본인의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17번째로,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 17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긴 뒤 합산을 하시면요, 0점부터 68점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0점부터 10점 사이라면요, 정상 범위입니다. 그냥 나이든 고양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변화 수준으로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잠은 조금 들었지만 식사, 배변, 성격의 변화는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정도 점수대라면요, 정기검진과 일상적인 노령묘 관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점수가요 11점에서 25점 사이라면요, 이때부터는 경도의 치매라고 판단하시고 관리를 조금씩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보호자가 뚜렷하게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작은 이상 행동들이 자세히 보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밤에 가끔 우는 행동을 보인다든가 놀이 활동에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간혹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낮 활동을 늘리고 밤에는 조명 줄이기를 통해서 숙면을 유도해 주는 등의 생활 리듬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규칙적인 놀이와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유튜브 영상이나 음악, 소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티베이트 캣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시작하고요, 오메가3나 MCT 오일 같은 보조제를 먹이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 필요하다면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26점 이상이라면요, 중등도의 치매 상태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여러분이 명확히 고양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준의 치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고양이의 일상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며 고양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실 실수가 늘어나고 밤마다 울면서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생기고요. 갑작스럽게 공격성이 증가해서 집사분들을 슬픔과 절망에 몰아넣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과 약물을 사용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상 환경을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혼란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도 잠자리도 밥 먹는 곳도 가까이 붙여 놓아 혼란을 줄여주시고요. 화장실의 숫자도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전선도요, 늘어진 것이 없도록 몰딩 처리를 해주셔서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발이나 목에 전선이 감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못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고 여러분과의 교감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36점 이상이라면요, 이때부터는 중증의 치매 상태입니다. 고양이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 생활에도요,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여러 치매 증상들이 뚜렷해집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의 삶의 질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성은 증가하게 되고요, 엄청나게 많이 먹거나 엄청나게 안 먹기 시작합니다. 물 먹는 것을 까먹어서 탈수가 심하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과도하게 불안해하며 울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항불안제나 진통제, 중추신경 보호제 같은 약물 처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각종 보조제의 사용 역시 필수입니다. 집안 환경을요, 사고 방지와 안전에 맞춰서 집안 곳곳에 푹신한 쿠션과 전선에 고양이가 걸리지 않도록 모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전선이 목에 걸려 밤새 울거나 뱅글뱅글 돌다가 전선에 목이 졸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처치가 고양이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고양이의 치매는요,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그런 것임을 인식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고양이의 삶의 질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치매는요, 충분히 오래 살았다는 훈장가도 같은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요,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이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